네, 안녕하세요. 메이커척입니다. 오늘은 3D 프린터를 배우고자 하는 분들에게 강력한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3D 프린팅 운용기능사 자격증 시험 관련하여서 여러가지 정보와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3D 프린터 운용기능사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들인 난이도, 실기 방식, 합격자 연령대, 시험장 분위기 등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오케이, 바로 시작해볼게요. 3D 프린터 운용기능사는 큐넷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입니다. 일반 민간 자격증이 아닌 국가기술 자격증입니다. 말 그대로 나라에서 인정해주는 자격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험 방식은 컴퓨터로 문제를 푸는 사지선다의 필기시험과 두 가지 도면을 결합한 상태로 모델링하여 3D 프린터로 출력해내는 실기시험이 있습니다. 실기시험 같은 경우는 모델링, 슬라이싱, 출력 및 후가공 3단계의 과정을 진행해야 하는데요. 모델링과 슬라이싱을 아무리 잘해도 마지막 출력 및 후가공에서 결과물이 공차가 안 맞거나 파손이 되면 불합격 처리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 2021년 하반기에는 한 번의 필기와 한 번의 실기시험이 남아있는데요. 9월 7일부터 10일까지 필기시험 접수 후 10월 12일 내에 시험을 응시하고 필기 합격자들은 10월 25일부터 28일에 실기시험을 접수하여 11월 27일에서 12월 15일 사이에 실기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최종 결과는 12월 24일 날 발표가 된다고 합니다. 3D 프린터 운용기능사 시험은 2018년도 비교적 최근부터 시작되었고 평균 합격률은 66%, 2020년 같은 경우는 75.4%입니다. 참고로 3D 프린터 관련 자격증은 현재 운용기능사와 3D 프린터 개발산업기사 두 가지인데요. 개발산업기사 역시 2018년도부터 시작되었으나 평균 합격률은 21.4%, 2020년 합격률만 보아도 35.8%로 운용기능사에 비해 낮은 합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3D 프린터 개발산업기사 같은 경우는 관련 학과 전문대학 이상을 나와야 하므로 제한이 조금 있습니다. 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 2020년까지 3D 프린터 개발산업기사의 최종 합격자는 43명입니다. TMI로 저희 메이커척에도 한 명이 있죠. 기회가 된다면 3D 프린터 개발 산업기사 합격설도 풀어보고자 합니다. 메이커척에는 3D 프린터 운용기능사 합격자 2명과 3D 프린터 개발 산업기사 합격자 1명이 활동 중인데요. 저 같은 경우는 2018년도에 운용기능사 1회차를 필기 합격하고 2019년도 7월에 실기 합격을 했었기 때문에 솔직히 좀 업데이트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따끈따끈하게 최근 합격자인 중학교 2학년 친구를 섭외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합격자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동탄에 사는 중학교 2학년 손연우라고 합니다. 시험은 6월 중순쯤에 신성대학교라는 대학교에서 봤습니다. 일단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저희 메이커척에서 모델링을 배우는 친구인데요. 중학교 2학년으로 모델링을 배우기 딱 적당한 나이대이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3D 프린터라고 하면 초중생들이 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시간적 여유가 있고 관심이 많은 친구들이라면 집중도가 높아서 합격률도 높습니다. 필기 공부를 할 때는 필기 공부 전용 책을 외우면서 공부했고 기출문제를 풀면서 문제 유형을 알면서 했던 것 같아요. 여기서 잠깐 설명을 덧붙이자면 필기 같은 경우는 제가 운전면허 시험보다 난이도가 2배 정도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는 편입니다. 필기 합격 점수는 60점으로 별도의 꽈락이 없기 때문에 총 60문제 중에 넉넉하게 35문제에서 38문제를 맞추면 됩니다. 성인분들은 시중에 판매되는 책과 기출문제만 일주일 정도 보아도 합격하는 경우가 과반이 넘는데요. 저희 메이커척 학원에서 교육을 진행할 때는 필기 관련하여 따로 시간을 두지 않고 응시자들 대상으로 기출문제를 풀고 틀린 문제를 해석해주는 방식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실기는 일단 학원에서 공개 도면을 선생님이 알려주는 대로 했고 집에서는 공개 도면을 유튜브에서 해주는 영상을 보면서 복습을 하면서 공개 도면을 외웠어요. 실기는 큐넷에서 제공한 예제들을 꾸준히 반복해서 숙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먼저 응시할 때 활용할 모델링 프로그램 고르시고 유튜브에 다양한 영상들이 올라와 있으니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복학도 가능합니다. 다만 보다 빠르고 안정적인 시험 응시에는 직접적인 코칭이 있으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모델링 프로그램은 퓨전 360이라는 여기서 말하는 퓨전 360이 아니어도 다른 모델링 프로그램으로 작업하여 통과할 수도 있지만 만약 기존에 쓰시던 소프트웨어가 없다면 퓨전 360을 추천드립니다. 이유는 전에 영상에서도 말한 적이 있지만 3D 프린터로 출력하는 용도로 모델링할 때 경험상 적합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장비는 큐비콘이라는 곳에서 만든 3D 프린터를 썼고 슬라이싱 프로그램은 큐비콘에서 만든 큐비크레이터라는 슬라이싱 프로그램을 써서 시험을 봤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끼워드리겠습니다. 큐비콘은 저희 메이커척이 시험을 응시할 때 선택했던 장비이기도 한데요. 굳이 큐비콘을 선택한 이유는 슬라이싱 프로그램이 제일 안정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직접 사용했던 적도 꽤 많았고요. 큐라와 같은 별도의 설정 값을 통해서 슬라이싱을 진행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지만 해당 시험장에 어떤 버전으로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이 어렵고, 큐라로 슬라이싱을 한다는 것은 DIY 3프린터, 즉 조립식이라는 것인데 본인이 직접 조립을 한 3프린터가 아니다 보니 믿음직하지도 않은 부분도 많이 작용했습니다. 평상시 사용할 때는 가격이나 활용도를 고려하여 DIY 3프린터를 추천드리는 경우도 있지만 시험장에서는 완제품, 큐비콘, 신도리코, 3프린터가 적합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가장 좋은 건 본인이 주로 사용하는 3프린터로 시험을 응시하는 거겠죠. 필기를 볼 때 종이가 아닌 컴퓨터로 봐서 당황할 수도 있어가지고 컴퓨터 필기에 대한 것을 많이 알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필기를 볼 때 클릭이 안 되는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당황하지 않고 감독관을 불러가지고 말하는 것이 중요하고, 실기를 보면서 기계에 문제가 생길 경우에 감독관님을 잘 불러서 대처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실기를 볼 때 개인 PC를 지참하는 경우에 포맷이 잘 되어 있는지 잘 확인해야 되고, 왜냐하면 포맷을 잘 아는 경우에 실기 시험장에서 갑자기 퇴출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자신이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외워야 되고, 예를 들어 공식 같은 경우에 외우는 게 어렵기 때문에 그런 걸 잘 외워야 되고, 필기 중에 클릭이 안 돼가지고 그게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도 실기를 볼 때는 모델링 할 때는 엄숙해가지고 좀 긴장했는데, 출력되는 동안에는 사람들이 좀 자유롭고 평화로운 분위기여가지고 긴장감이 없어지는 것 같아서 좋았고 쉬웠던 것 같아요. 파일 저장은 일단 스텝하고 모델링 전용 저장용하고 STL하고 저장해가지고 3개가 있는데, 그것도 부분별로 저장해야 되기 때문에 많아가지고 저장할 때 정신만 차리고 헷갈리지 않고 잘하면 잘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개인 지참본은 꼭 잘 써야 되는 것도 잊으면 안 되고요. 중학생 수준에서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그래도 관심이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컴퓨터는 기본적으로 컴퓨터 게임 정도는 한 번 정도 해봤으면, 컴퓨터로 뭘 만들어 봤거나 그 정도는 알아야지 그래도 컴퓨터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어떻게 대처할지 아니까. 이 자격증 이거 말고도 카드로 받은 거는 하나 있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수첩처럼 받은 건 처음이어가지고 좋았어요. 떨어졌어도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해야 되고, 붙으면 일단 축하하고 긴장하지 말고 잘했으면 좋겠어요. 중간중간에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덧붙이고 싶었는데 마지막 가서는 역시 합격자 말고요 아주 잘 정리해서 알려줬네요. 3프린터 운영 기능사는 한번 취득해 놓으면 평생 활용할 수 있는 자격증으로 시간과 여력이 된다면 누구에게라도 추천하고 싶은 자격증입니다. 단적으로 2020년 기준 3프린터 초중고의 전국 보급률은 각각 29.63%, 54.37%, 67.28%로 청소년이라면 앞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많겠죠. 여러분들의 상상력을 사로잡는 3프린팅 앞으로도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메이커척이었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를 시작하시길. 안녕.